전국이 영화 터널 공포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노후 건물 붕괴. 예, 이게 지금 안전불감증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기자님 어떤 사건이죠? 지난 28일, 그러니까 오전 11시 4분경쯤에 이제 경상남도 진주 장대동에 있던 4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붕괴로 총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되게 노후된 건물이었고 노후된 건물을 무리하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됐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고 최근 오늘까지 나왔던 걸 보면 이제 3층 부분부터는 철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물을 지면 철골이 기본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이 무너졌는데 3층 건물까지는 철골 구조였고 나머지 4층 그다음에 5층에 조그만 옥탑방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벽돌만 쌓아놨던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층짜리가 4층짜리에서 옥탑방이 있는 5층짜리로 증축되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철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철골이 없는 부분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안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러면 처음부터 철골이 없는 걸 노후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봤더니 이거 왜 철골이 없어? 그런데 뭐 없으니 이제 와서 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허물기 전에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안전진단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이제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면은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걸 한번 해서 이 건물 상태나 이런 걸 보고 건물을 좀 그러니까 3층이었을 때 4층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린 것 같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또 이걸 리모델링 할 때도 최소한 안전진단을 해서 타공해가지고 안에 철근이 있는지 철근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 이런 거 한 번만 조사만 했었어도 무리하게 공사를 안 했겠죠. 또 서울에서도 지금 최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사건이 있어서 지난달 18일 서울시 호은동에서도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굴착기 기사분이 사망을 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공사 중이던 건물에서 똑같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그 굴착기를 모시던 백모 씨가 6시간 30분 만에 구조는 됐는데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신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얘기도 소방 관계자가 얘기한 게 1층 화장실 철거 공사를 마친 인부들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고 또 이거 자체도 점포나 단독주택 위험물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용도 변경하고 구조 변경 작업을 하다가 내벽 기둥을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기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벽일 수도 있고 기둥일 수도 있는데 주벽이죠, 주벽. 옛날 건물일수록 기둥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기둥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안타까운 또 저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저런 것들 주기둥이나 이런 거 뽑으면 건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데 큰일 나죠. 근데 글쎄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징역을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인테리어 하다가 좀 부신 거 가지고 징역까지 보내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업계에서는 계속 내력벽 같은 경우도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증축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지난 10일 날 이제 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서도 역시 내력벽 철거 허용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내력벽은 하나의 기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기둥뿌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기둥뿌리 흔들면은 당연히 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인테리어도 좋고 건물을 다시 관리하는 것도 좋고 아무리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좋다고 하겠지만 일단 무너지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법을 개정해서 하지 말아야 내력벽을 세워가지고 이행강제금 맞으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이게 불법으로 세워서 그죠. 이제 원룸을 하나밖에 못 주는 걸 이제 가운데 벽을 세워가지고 2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5평짜리 받아가지고 2개로 7평씩 쪼개가지고. 근데 부수는 거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부수죠?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전 그건 너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문도 하나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따로 부술 수가 만들고 할 있는지.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대단히 커요. 사실은 다 뭐든지 돈에 관련돼 가지고 돈을 아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돈을 더 벌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 부분은 늘 문제가 따르는 걸로 보여요. 이게 지금 국가도 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안전 진단이 필요하거나 이거 수시로 사실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좀 내가 여기 돌아다니서 너무 무서울 정도다, 옆집이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구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나오라고 그거는 신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난이
건물안전관리기본법 따라서 이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A부터 2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취재를 했을 때 되게 황당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A, B, C, D, E까지 이제 정밀 안전진단 하기 전에 매번 이제 A부터 C등급은 뭐 기초자치단체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D 2등급은 매달 한 차례 두 차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다 육안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겉에서 봤을 때 허름한 페인트만 잘 칠해놓으면은 그렇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분들 자체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밀진단은 따로 정밀진단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맡기는 거를 매달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크랙이 얼마 정도 있냐에 따라서 A, 크랙이 좀 더 있으면 B, 더 있으면 C. 크랙이 너무 많고 되게 오래된 건물이면 뭐 D나 E를 주게 되는 거고 D와 E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정밀진단 대상자가 대상이 돼서 이거를 뭐 증축하건 개축하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조건 정밀진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밀진단이라는 건 뭐 실제 벽도 뚫어서 타공해봐가지고 안에 철근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 그 철근이 노화가 얼마 정도 됐는지 또는 엑스레이 촬영해가지고 철근 부실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밀 안전진단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A부터 C등급 그다음에 2등급 D등급, 2등급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나와서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라 그냥 육안진단으로 끝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좀 못 믿을 건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그리고 일단 있죠. 지어지고 나면은 그거를 감정을 한다고 해도 이거 사실 다 부셔보지 않으면 모른대요. 그쵸, 모르죠. 이 철골을 정말 정량을 썼는지 정말 얇은 걸 썼는지 두꺼운 걸 썼는지 그건 진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엑스레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참 우리 기술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쵸, 돈이 너무 많이 비용 문제 드는 거죠.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 포기하는 그걸 부분도 있을 강제로 거고. 뭐 법적으로 강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진도 안 된 상태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조성이 앞으로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에서도 무너지고 이렇게 진주에서도 무너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노후 건물이 어느 정도 되냐 이제 단독주택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거를 노후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2010년 기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택 한 244만여 채 중에서 17만 6천여 채가 지금 1976년 이전에 져진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건물들인데 이 중에 또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9만여 채 중에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되는 한 10만여 채가 1979년 이전에 지어졌대요. 문제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지금 현재 많이 서울에만 해도 많이 있다는 거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또 국민안전처에 따른 그 통계자료 보면 되게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건축 붕괴 사고가 한 해에 얼만큼 났는지 통계를 보면 2012년에는 402건이나 건물이 붕괴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401건. 2013년에 그다음 2014년에 396건. 그러니까 한 해에 한 400건 정도의 건물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떠줘도 되게 좀 무섭게 다가와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대책이 솔직히 없긴 한 것 같아요. 이거 전체를 다시 다 지을 수 무슨 없잖아요. 아침마당 이런 거에서 직업이 소개가 되셨는데 도시 생존 전문가인가? 도시 생존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뭐 하시는 건가 봤는데 비상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터널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막 이런 불이 없을 때 불을 어떻게 켤 수 있는지 막 이런 거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막 영하 터널도 있고 뭐 계속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터지면 저렇게 저렇게 불을 켤 수도 있고. 이게 참 터널이란 영화가 나와서 이런 뉴스들을 기자분들이 이걸 꼭지로 뽑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냥 이 타이밍이 잘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덕분에 터널도 흥행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 아직까지 못 봤는데.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예, 관객들의 호응과 함께 이런 뉴스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죠. 영화가 재밌고 뭐 이건 떠나서 영화의 그 상황 자체도 대단히 끔찍한 거잖아요. 뭐 터널에 갇혀서 이게 뭐 생존하는 그 생존기를 그리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 뭐 근본적인 해결은 이거 뭐 정관계 모든 인사들이 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너무 안전불감증이죠. 내가 사는 곳이 설마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하나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후돼가지고 무너질 만한 건물들은 진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건물들인 거죠. 지금 무너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증축을 무리하게 했었던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오래 30년 이상 됐다 해서 전부 다 무너질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중간에 이게 증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변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했던 건물들은 오래된 데에다가 또 다른 하중까지 겹쳐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좀 강화돼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히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개축하거나 아니면 증축하거나 아니면 뭐 원래 있던 건물을 다시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좀 법이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뭐 어떤 해결책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나중에 다음번에라도 한번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